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성중입니다. 아니, 박용진 의원님, 네. 지난 뉴스닥 시간에 저희 제작진이 갑자기 생방송 중에 전화드렸잖아요. 네. 그때 방송은 못 듣고 계셨죠? 예, 예. 좀 당황하셨어요? 그럼요. 갑자기 전화해서 서울시장 나가세요? 물어보는데 당황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지난주 뉴스닥 석브라더스 출연했던 그날이거든요. 예. 여러분 잠깐 들어볼까요? 음성을 좀. 예. 지난주부터 또 나오는 얘기는 전가에서 네. 경선보다 본선이 진짜 센 후보도 있다. 누구예요? 저희랑 진짜 가까운 사람입니다. 누구요? 박용진 의원. 그 사이에 박용진 의원하고 통화가 됐어요. 박용진 의원이 안 그래도 확인 전화가 엄청 온다 지금. 그런데 서울시장 출마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안 나간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안 나간다는 얘기 안 해요. 이거 다음 주에 저희가 꼼꼼하게 본인의 입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나오셨어요. 저희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체크를 하죠. 어떻게 지금 아니, 근데 정말 네.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전화 오셔가지고 너 나가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는데 아버지 말씀은 절대 나가지 마라. 아버지, 그 좋은 아버님이. 국회의원 자리를 놔두고 왜 나가냐? 이게 자식사랑 마음으로 하셨고. 아버님 의견은 그러신데 네. 우리 박 의원님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그 대회 출전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선수가 내가 선발 선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를 우리는 보통 실없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당이 다 내년에 그 서울시장 선거에 보궐선거에 할 건지 말 건지 이것도 지금 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랬는데 제가 나간다 혹은 안 네, 나간다 이게 네. 대답하는 것 자체가 실없는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요. 아. 그 얘기는 나중에 진짜로 더불어민주당이 입장 정해지고 나면 예. 그때 다시 물어봐 주세요.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그때 다시 물어봐 주세요. 안 한다고 얘기를 해도 실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난주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박용진 의원 나오신 김에 직접 체크를 좀 해봤고 오늘 상한가 하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자, 박성중 의원님 상한가 하한가 중에 어떤 거 골라오셨습니까? 네, 하한가 정언유착. 정원 유착이요. 예, 정치와 언론의 유착이다. 지금 정원 유착 아니고 검언 유착 의혹, 검언 네, 유착 의혹 이렇게 얘기하지 검찰과 않아요? 언론의 유착이다. 예, 예. 또 정치와 언론의 유착에 대해서 검언유착, 정언유착 둘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정원 유착 쪽을 지금 골라오신 거예요. 네네네. 어떤 이유입니까? 뭐 저 채널A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 관계 그걸 예. 골라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심의위라는 것이 열렸고 여기에서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에 대해서는 기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불기소와 수사 중단 이렇게 권고를 했잖아요. 네네네. 일단 이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길래요? 뭐 저희들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 그 수사심의회 자체가 재작년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생긴 제도입니다. 검찰의 그동안 무리한 기소가 많았다. 예. 또 수사가 많았다. 이런 차원에서 좀 검찰을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새로운 제도거든요. 예, 예. 자기들이 만든 제도에 지금 이렇게 넣은 겁니다. 이번 그 한동훈 검사장 그 불기소라든지 수사 중단 권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15명 중에 수사 중단이 10명, 불기소가 11명. 대다수가 그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증거가 여러 가지 녹취록을 제출했지만은 이 증거력이 약하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강요 미수나 공범 성립 이런 것도 약하다 이렇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이게 뭐 어떤 구속력 있는 그 결정도 아니고 권고의 기능입니다. 권고.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있습니다. 결론 네. 합당하다. 네네.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서는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보통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요. 그 이재용 부회장 기소하지 마라, 수사도 하지 마라 이 결정난 거와 이제 같이 견줘서들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예. 이게 좀 구조적으로 이번 그 두 번의 수사심의 결론을 보면서 이게 여론에 등 떠밀려서 검찰 개혁의 장식용으로 좀 이렇게 그 정치하지 못하게 치밀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구조적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수사심의위라는 것이. 그리고 예전에 그냥 권고기구니까 별로 아무도 주목을 안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한 10번 열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무슨 약자를 보호하거나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지금 그 국민 여론이 나눠지는 한가운데서 지금 서버리는 결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어떤 좀 이렇게 정밀한 재구조화 작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걸로 무슨 검찰 개혁의 어떤 증거물로 삼으려고 하는 건 별로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두어 차례 지켜보니까.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1년 7개월이라고 하는 긴 수사 기간이 있었고 구체적 증거, 물증 이런 게 이제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고 예. 또 구체적인 범죄 상황들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공장 바닥 뜯어내고 거기다 묻고 연관자들이 처벌받고 하는 그런 과정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이번 뭐 검언유착 사건과 바로 이렇게 견줘서 얘기할 수는 없다. 이번 건은 사실상 수사 초기에 이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요청받아가지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두 개의 결과가 똑같다더라도 두 개는 전혀 다른 걸로 판단을 해야 될 거는 같아요. 삼성 문제에 워낙 뭐 관심 많으신 분이니까 일단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하고 가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번 수사 심의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적하시더라고요. 수사팀이 수사를 지금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인데 수사 중단이라는 권고를 내려버리면 어떡하느냐. 박성중 의원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추미애 장관 이 사건만 한정해서 봤을 때는 추미애 장관 내로남불 이런 형태가 좀 더 강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6월 29일 날 할 때는 국회 법사에서 검언유착 하는 것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적합하다. 이러고 그 윤석열 총장한테 내렸습니다. 전문 수사 자문단을 그때 하자고 했을 때 했습니다. 그거 말고 이거 하자. 예, 하자. 그런데 한 달 뒤엔 7월 27일 우리에서는 뭐 구조적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어떤 일방적 깜깜이다. 뭐 이런 개념. 그다음 편파성 우려가 있다. 또 그와로서 심의 절차도 여러 가지 시간도 좀 부족하고 또 질의 순서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의 어떤 그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어떤 그게 있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일부 그 어떤 시중에서 추론한불 추장관이 할 때는 로맨스고 남이 할 때는 이 불륜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걸 자꾸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우리 그 삼성에 대해서는 워낙 전문가시니까 뭐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삼성 관련해서도 보면은 그때 13명이 참여해가지고 10명이 수사 중단 그 결론을 냈고요. 또 거기에는 뭐 대부분 깜깜이 별 볼일 그 어떤 전문가가 아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 보면은 회계 전문가라든지 또 자본부 관련한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상당한 전문가들입니다. 자기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그 변호사 하는 이야기가 법정에 가도 이 결론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은 우리가 근거적 차원에서 충분히 이건 활용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정부 들어와서 무리한 어떤 검찰의 기소, 수사 이런 걸 견제하게 한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가치는 있다 이렇게 저는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 이야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네네. 그러면 수사를 더 해서 네. 증거를 좀 더 찾아서 그다음에 보자라는 이 수사팀 쪽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나쁘지는 않죠. 이 근거적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10번, 11번 해서 대부분 검찰에서 그걸 의견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받아들인 거는 그럼 자기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불리한 건 안 받아. 이 말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똑같이 하나의 근거적 차원에서 하나의 제도 개선 차원의 하나의 과정이니까 물론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자. 편성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민주당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사심의위에다가 뭐 증거가 있는데 그거를 뭐 숨겨두고 수사심의위 가지는 않잖아요. 있는 증거 없는 증거 다 양쪽이 다 내고 수사심의위에 어떤 권고안을 받아들일 텐데 지금 있는 증거 없는 증거 다 모아서 냈는데 요 정도라면 더 수사를 하면 나올 증거가 있긴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저는 수사심의위원회 검찰 측이 다 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삼성 건과 관련해서요. 아니, 삼성 말고 이번 그러니까 건은 제가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중요한 증언자들 있잖아요. 이런 예. 사람들 내게 됐을 때 구속되지 않은 실질적인 총수가 그거 어떻게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들이 있으니까 재판에 가서 꺼내려고 하는 것들은 따로 있을 거라고 봐요. 삼성 건은 근데 그렇고. 이번 거는
아예 그러니까 수사팀이 수사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수사 중단을 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팀이 뭔가 그 지휘부에 분명하게 이거 이런 것들을 할 거다라고 계획을 제출해서 예. 승인을 받아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권고니까 네. 수사 중단하라는데 수사 계속으로 판단 내리고요. 기소 여부 따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지금 추미애 장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수사심의 말고도 추미애 장관이 요새 연일 뉴스에 어떤 정치인보다도 핫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추미애 장관 얘기 잠깐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합당의 윤한홍 의원이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해서 법무부 차관한테 질의를 합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이 소설을 쓰시네라고 발언한 것이 지금 뭐 굉장한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현장을 좀 들어보죠.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예? 소설을 쓰시네. 야,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국정에 대해서 질문을 내가 지금 하시면서 인사 발령하듯이. 누구야? 질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김 의원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여기서? 법무부 직원입니까? 법무부 직원 아닙니까? 장관 비서실장이에요? 국회의원입니다. 추미애 장관 비서실장입니까? 소소 질문을 해야죠. 국회의원이라고 마음대로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자료를 안 주고 상당하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질문을 해야죠. 위원장님 김남국 의원 제지 좀 시켜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잠시 정해하겠습니다. 야, 제가 절에서 법사위는 안 갑니다. 참말로 한마디로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조홍천 의원이 이번에 법사위 아니시죠? 네, 국토위 간사로 그렇죠. 갔어요. 법사위를 지난 국회에서 하면서 네. 끝내고 나서 저희 인터뷰 나와가지고는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법사위 들어가기 전에는 다 싸울 준비를 하고 들어간다. 오늘은 뭘로 싸워야 되나 양쪽이 다 그런 거 고민하고 들어갔는데 정말 그러니까요. 힘들었다. 전쟁터예요. 박성중 의원. 네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장면? 역지사지 입장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 추 장관이 국회의원 때는 정말 저거보다 더 했거든요. 질문들이 네. 그런데 한다는 거.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답변 자세를 보면 진짜 너무 고압적이고 국민들의 어떤 일반적인 통념적 수준에 맞지 않는다. 또 지난번 그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뭐 김태년 의원이 하니까 김태흠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뭐 그래서 어땠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질문에 또 검도가 있다든지 뭐 이런 어떤 예. 정말 정치인이 클수록 사람이 클수록 또 식물이 클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자세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정치인 장관으로서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국회의원 하셨을 때는 질문이 이거보다 더 했습니다. 더 예. 날카롭고 네네. 뭔가 세지 않았느냐 네네. 그 말씀이에요. 자 박용진 의원님. 예. 먼저 사실은 야당 의원님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좀 장관 청문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를 이게 한번 털어보자 이런 식으로 열리는 자리가 아니고요. 현안 보고하고 법안 상정하고 그것에 관련된 질의와 답을 구하는 국민들 앞에서 그런 국정을 논하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서 자꾸 아들 문제 끌어오고 해서 장관을 코너로 몰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서 하는 거 일단 적절치 않다. 예, 본연의 역할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수사 관련이라고 그러면 장관도 뭐 걸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묻는 거 사실 적절치 않거든요. 법사위에서 특히나 엄정하게 다뤄라라는 정도로만 하셨으면 될 거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너무 파고들었던 게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추미애 장관 말씀은 국회의원의 질의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요. 개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보통 장관들이 그렇게 합니다. 국회의원의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질의 시간이 끝나면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줘요. 그럼 거기에서 차분차분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이렇게 표출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건 약간 난감하고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런 상황이 추미애 장관이 전에 상임위원장도 하셨거든요. 예.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똑같이 벌어져서 추미애 장관이 상임위원장인 자리에 장관이
만일에 저런 이제 개인적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으면 주의를 주거나 아니면 유감 표명을 할 수 있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선 저도 뭐 좀 난감한 상황이었구나라는 느낌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예. 그렇더라도 김남국 의원한테 유한홍 의원이 법무부 직원이냐고 물어보는 것도 또 이거는 심각한 국회의원 모독 상황이고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조금 전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왜 그런 질문하십니까? 예. 이제 항의하자 윤한홍 의원이 법무부 직원이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 한 가지 분명한 건 의원의 그 질의 시간 5분 7분은 국민이 부여한 시간이에요. 아, 그럼요. 누구도 여기다 손 못 댑니다. 당 대표라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윤한홍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에 만일에 김남국 의원이 껴들었다면 저는 김남국 의원을 뭐라고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중지됐어요. 추 장관 좀 말 저렇게 하시는 거 문제 있지 않냐 그래서 막 그 위원장한테 이렇게 항의하고는 중에 김남국 의원이 그 똑같이 상황이 중지가 됐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건데 거기다 대고 동료 의원을 법무부 직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나치셨다 이런 생각이라서요. 양쪽이 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차분하게 다시 네. 복귀를 좀 해봐야 예, 된다. 그래서 상임위 본래 역할을 좀 충실하시면 될 것 두 같습니다. 가지 전제가 참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법무부 차관이 동부지검장 장에서?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예. 우리 추 장관이 그 발령을 남기거든요. 또 그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일단 물어보니까 벌떡한 문제고요. 그다음 김남국 의원은 우리 그 국회의원이란 것은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정부가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장관을 옹호하고 이런 것은 기능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해야 지금 박용진 의원의 상한가 하한가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까지 일단 의견 듣는 것으로 하고 뭐 골라오셨습니까, 박 의원님? 김태년 원내대표입니다. 상한가입니까, 하한가입니까?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무슨 이슈? 수도 이전? 예, 그렇습니다.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해무군 과제를 뜨거운 현안 이슈로 끌어올린 거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정책위 의장 출신에 그래서 정쟁 이슈가 아니라 정책 이슈를 던졌다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자꾸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의도가 뭐냐, 의도가 불순하다 이러시는데 이 독심술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의견을 모아나가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의도가 뭔지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그러지 말고 의도가 뭐든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도마 위에 끌어올린 거 아니냐. 도마 위에 올라가서 요리 잘하면 된다 이거고요. 그리고 정쟁으로 가지 말자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 분명히 좀 해주셔서 야당이 여당한테 니네 뜻이 뭐야? 의도가 뭐야? 이거 자꾸 국면 전환용 아니야?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이 14년 된 국민들 앞에 해묵은 과제니까 국민들 앞에 차근차근하게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그 야당도 여기서 실력과 대안을 보여주실 좋은 타이밍 아니냐. 근데 수도 이전 찬성하세요?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까? 예. 박성중 의원님. 저희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헌재에서 2004년도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위헌으로? 예, 위헌으로 결정이 난 사안이고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바로 언급했어요. 3년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 또 대선의 어떤 공약도 아니고 지금에 와서는 것은 저희들은 국면 전환용이다.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곤궁해서 나온 거 아니냐 그 얘기시죠. 또 대선이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대선용이다.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반 남아서 전국을 어떤 총괄하는 그런 주도형 그런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놓은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해석을 하실 때가 아니라 의견을 내놓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야당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하게 의견을 주셔야 돼요. 국면 전환용이라는 거는 이제 의도에 대한 의심이고 네네. 수도 이전 자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아직 우리 당의 의견은 아주 왈가왈부합니다. 미정이죠.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아직 100%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또 수도권 출신이고 이제 서울 출신이고 이유는 뭘까? 핵심적인 이유만 지금 헌재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2004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수도 이전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 간섭원법으로서 굳혀진 것이다. 이 결론이 나왔었고요. 지금 행정 수도는 세종시로 또 경제 수도는 서울로
일단 확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고 또 앞으로 남북 통일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또 다른 수도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네네. 수도는 그럼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더 통일국까지. 장기적으로 보고 이것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런 차원입니다. 자, 요 수도 이전 이야기는 저희가 뭐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 두 분의 의견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남는 시간에 이 얘기를 좀 여쭙고 싶어요. 임대차 3법. 예. 임대차 3법이 민주당 의원님들 곧 통과시키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저희 계획입니다. 예. 민주당의 의원 수만으로도 뭐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통과가 착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 3법을 최우선 민생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또 뭐 이 부분에 대한 그 취지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잠깐만 내용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은 전세 2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2년 하고 이 세든 사람이 2년 더 있고 싶어요 하면 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4년 보장이고 한 번 올릴 때 5%를 넘겨서 세를 올릴 수가 없어요. 예. 그것도 지자체장이 정합니다. 서울은 뭐 3%만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서울은 다 3%가 예. 맥시멈이 되는 이런 법입니다. 예. 이어가시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떠냐면 걱정스러운 건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전세값도 일단 당연하게 오르게 되고요. 예. 근데 또 지금 전세 매물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세값이 막 되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집주인들이 이 전세 4년이야? 자동 4년이야? 그러면 앞당겨서 이렇게 그 전세값을 올려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당연히 생길 거고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상당히 있다고 지금 그렇거든요. 월세 받으려고. 예, 월세로 가면은 그럼 임대차 3법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세만 중심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오히려 더 전세 대란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들을 실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민들 만나시잖아요. 네. 서울이시니까 예. 지역구가. 그런 어디라고 얘기를 할 것 하세요? 없이 다 지금 그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 집값 폭등은 불로소득의 문제가 있고요. 네. 또 상대적 박탈감 있고 사회 양극화를 가져오는 문제인데 이 전세값 폭등과 전세 매물 품귀는 사실상 그 전세를 살아야 되는 서민들에게 되게 위기거든요. 큰 문제죠. 네, 그 당장의 모든 기본권을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국회가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도 반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임차인 그러니까, 보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과 이런 걸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 지금 상임위별로 막 그러니까 전투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야당은 다 퇴장해버리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아니, 이 법을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 이 법을 천천히 하자고 하는 건지 의견들을 내실 수 있거든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임대차 3법 중요한 법이지만 허점들, 걱정되는 점들도 좀 있다. 왜냐하면 그 이제 말씀이시고. 당장의 이 상황에 예. 기름을 끼얹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국회도 친중하게 하고 특히나 국토부가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이 뭐냐. 이걸 대책 마련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하는 게 국회인데. 근데 이거를 통합당은 퇴장해버리시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씀 그렇습니다. 통합당 받아주세요. 우리 입장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니까 좀 유감스럽습니다. 우선 같은 취지입니다. 저희들도 전월세 3법 이런 건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도에 전월세를 1년에서 2년 올라갈 때 그때도 30% 폭등했습니다. 전세값이 하루쯤에. 이번에도 지금 2+2 하니까 벌써 거의 한 20-30% 지금 계속 뛰고 있거든요. 뛰고 있어요. 이 전월세를 올리면 안정화시킨다고 법을 하면은 그것이 국가적인 어떤 거기에 의해서 흡수가 되면 좋지만은 결국 전월세 사는 사람한테 증가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하자는 그런 논리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자 이런 논리인데 이번에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 여당에서는 그냥 우리한테 심의도 충분히 서로의 어떤 법안을 넣어놓고 거기에 대한 내용 이걸 충분히 논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도 아니하고 바로 법안 상정해가 바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난리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어제 그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모든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또 전문가도 참여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논의해도 늦지 않은데 이렇게 뭐가 급한지 이렇게 바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들은. 자, 지금 이제 뉴스닥을 맞춰야 될 시간이 됐는데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는 통합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논의를 못했다는 전혀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예. 통합당에서는 그게 아니다. 밀어붙인 게 문제다. 지금 이렇게 이게 아무튼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야 양쪽이 다 똑같을 테니까요. 예, 국민의 편에서 가장 맞는 방법이 뭘까? 이거를 조금 더 머리 맞대고 고민해 주시기를 두 분께 당부드립니다. 미래통합당의 예. 당부드립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두 분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